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0월 19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지난번 방송에 영화 보신 거 이야기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영화 뭐 보셨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영화를 못 봤습니다. 벌새를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벌새에 대한 기사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화 보려고 몇 개 적어놨는데 시간을 못 냈습니다. 네, 꼭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한번 할게요. 그런데 오늘은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이었다. 이런 주제로 어떤 분이 글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뉴스만 보면 화병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커 영화 나오는데 그거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니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이라니. 아니 언제 조국 장관이 또 방탄복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셨나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대부분 장관을 임명하고 나면 야당이 청문회에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임명이 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우리는 엄청 특이한 현상을 경험해요. 장관 임명되고 나서 야권은 막 거의 총력전을 펼리듯이 마치 벌써 내년에 총선이 시작된 정도로 여야 대결 구도 또 친문과 반문의 이 대결 구도가 벌어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체 그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이건 난리 브루스도 아니고 그냥 지랄 발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지 아니면 거의 진짜 제정신이 아닌 듯이 발작적인 행동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걸 뭐 야당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마치 촛불 집회를 나가는 시위를 하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이거 보통 심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낸 거예요. 이종훈 정치평론가라는 분이 정권 재창출에도 퇴임 후 당한다. 저는 문 배신하지 않을 유일 대권주자. 인간관계 구도 사상 측면에서 문의 적자. 서자도 아니고 적자래요. 정치권의 항우석 사태 같은 쇼크. 조 대통령과 여권의 부담으로 전략. 아니 정치권에서 항우석 사태라는 것은 항우석 박사가 이 줄기세포 만들었다고 이 거짓말 쳤다가 나중에 줄기세포 없다는 게 밝혀지니까 줄기세포 하나면 어떻고 열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그거를 만들 시간만 주세요. 이러면서 사기친 그 상황을 정치권의 항우석 사태라고 그러면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이거를 내세워서 나왔지만은 사법부 개혁은 했다고 치고 검찰개혁은 저로 인해 가지고 서초동에 100만 명이 모인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조국 사태로 가장 당황하고 있을 사람은 당사자 빼고 아마도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이 아닐까 한다. 양 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자기 여권주자로 공개리에 점 찍었다. 그러나 양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는지 몰라도 거의 이번 큰 그림은 망가졌다.
양정철의 그림은 아마 조국으로 황교안을 누른다. 내년 총선을 압승한다. 조국의 몸집을 더 키워 자기 대선도 이긴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는 평안하다. 조국이 대통령이 되면 내 미래도 탄탄하다. 정도일 것이다. 예, 여러분, 이 글을 쓰신 분이 마음이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나 그 언저리에 있는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조국 장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낙마를 시켜야 되고 사퇴를 시켜야 한다. 라는 마음을 이분이 지금 글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글 쓰신 분도 그 마음이니까 이 글을 썼겠죠. 케이크 들고 가는 사진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결국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야, 진짜 그래도 저는 조국 장관은 케이크 들고 다닐 직장이 있어서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르게 보이네요. 여권은 조국 의혹이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 몇몇은 조국의 이중성에 혀를 내둘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까? 끝까지 안고 가기엔 버겁다. 내년 총선 카드로서 차기 대선 카드로서 가치도 급락했다. 이 정도면 거의 정치권의 항우석 사태라 할 만하다. 그런데 진짜 정치권의 항우석 사태라는 거, 이분 글 쓰신 분은 항우석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그냥 한쪽에서 왕창 쏘갔다, 아니다, 그대로 그래도 믿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를 항우석 사태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출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도 빨리 찾아야 한다. 거의 진퇴양난에 빠진 셈인데 특단의 카드가 필요하다.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 판관 포청천 이미지를 가진 윤석열이라면 구원투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윤석열이 조국을 작게 놔둔다? 예, 이게 이제 정치 싸움이 벌어졌고, 이 정치 싸움은 조국과 윤석열의 자기 대권 주자 후보로서의 싸움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이제 이야기를, 구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야, 여러분, 지금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고 이 조국은 사퇴를 하느냐 윤석열이 이기느냐, 이걸로 만들면 너무 재밌을 거다라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재밌는 게, 다만 외향적으로 보기에 윤석열의 검찰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과 다르게 조국 가족을 기습적으로 쳤다, 이렇게 이제 또 평을 딱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왜 여권 전체가 조국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절절매는 것일까? 일부 여권 인사들은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의 특수관계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특수관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생방송 시청자가 513명이 넘었다고 지금 우리 오퍼레이터 난리 났어요. 야, 제가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는 조금 웃기죠. 예, 우리 지금 제가 이 글 끝까지 읽고 여러분하고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인가, 아니면 조국이 과연 대권 주자로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결국에는 조국을 치려다가 지목이 달아날 것인가, 이런 신삼국지 스토리와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 흥미진진하는 새로운, 이거는 진짜 조조와 여포의 싸움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곧 들으시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도, 정책, 사상, 인간관계 측면에서 이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분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삼국지 많이 읽어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형제, 그러면서 구도, 천하 삼분지계, 뭐 이러면서 사상, 나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놓잖아. 그거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제 이 신삼국지, 대한민국에서의 정치 투쟁 또는 정치 싸움을 이렇게 어떤 분이 멋있는 글로 웃자고 하는 건지 재밌자고 하는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구도 측면에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내년 총선 때 부산에 출마해 당선되면 대선 주자로서 확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호남 PK 후보라는 필승 구도에 들어맞는다. 이게 사실은 지금 자한당이 엄청나게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구도이기도 한데 이거를 양정철 씨가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이제 지금 자한당 주위에서 엄청 돌고 있다 이거죠 이제. 자 그러면 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조국 장관은 본인이 장관 후보자였을 때나 장관 되고 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에게 부여된 임무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꼭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사퇴하라 그래도 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정확한 워딩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정책 측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이유 그 친구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한 정책이 검찰 개혁이다. 조국은 이 검찰 개혁을 이룰 최적임자로 여겨졌다. 왜? 서울대 법대 교수고 형법학 전공이래. 그러니까 검찰은 결국에 국가를 대신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형법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 조직을 바꿔야지. 그리고 잘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에게 형법을 집행해야 되는 거,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는 경찰이 돼야 되고 경찰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데 국민들에게 형법을 집행하라고 그랬더니 검찰은 자기에게 준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뜯어먹는 하이에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이고 그 하이에나가 닥치는 대로 물어 뜯어 라고 한 게 아마 조국 장관직까지 법무부 장관직까지 압수수색한 그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우선 조국은 검찰을 불신하고 정오함으로 검찰의 칼을 댈 수 있다. 이거는 진짜 검찰을 불신하고 정오한대요. 예, 검찰을 불신하고 정오하는 게 뭐 조국뿐이에요. 아마 어제 서초동에 모인 분들 다 검찰을 불신하고 정오해요. 대한민국 검찰하면 김학의, 우병우, 김기춘 이거 연상하는 사람들은 다 검찰을 불신하고 정오해요. 사상 측면에서 조국은 산호맹 경력으로 인해 문 대통령 민 청와대 386 운동국 참모와 어떤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문 대통령 빨갱이라고 욕하고 사회주의 이 사상이고 오늘도 제가 택시를 탔더니 안 그래도 기사분이 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우리 문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이 빨갱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6.25를 민족 통일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진짜 이 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걱정이래요. 어떡하긴요. 택시 운전 계속 하셔야지. 네. 조국이 사회주의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이들에겐 소신으로 비출 수 있다. 네, 이분이 글 쓰신 분의 심리가 어떤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다고 저는 정신병원에 가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문 대통령도 조국 사태를 보면서 양정철 원장 못지않게 놀랐을 것이다. 그 또한 조국이 이럴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야, 검찰이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적인 조직이었구나. 진짜 징글징글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각종 의혹이 본물처럼 나오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그는 준비한 논리를 설파하기 쉽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조국 씨를 이야기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할까요?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편법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때도 준비된 형용 문구가 등장했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결과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라는 완성체 논리가 만들어졌다. 그 완성체 논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싸잡아서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거죠.
재임 시절 노 대통령은 친구인 문재인 비서실장 민정수석에게 민감한 일을 많이 맡겼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전 수석은 과거의 문재인이나 다름없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아니라 집권 세력에 의한 검찰 장악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렇죠. 집권 세력에 의해서 검찰 장악을 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나 이념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모든 권력을 잡은 자들이 했는데 유일하게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 말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별 근거가 없다라는 거. 자기들이 박근혜 때나 또는 진짜 이명박 때 이 검찰을 본인들의 앞잡이 수준이 아니라 멍멍이 수준이 아니라 사냥개로 써다가 이 나중에 보신탕으로 해먹으려고 하다가 사냥개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간 그 정도 상황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가 너무 흥분하나요? 그랬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조국 장관이 해야 되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공수처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공수처라는 것은 이제 공무원, 특히 고위공직자, 소위 말해서 검사, 판사, 국정원의 과장 이상, 이 행정부의 과장 이상 이런 모든 공직자만을 검찰이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이 수사와 감찰과 그 다음에 검사가 하듯이 기소를 하는 걸 하고 기존에 이 검찰에서 일반 자범, 사기범 또는 심지어 명예훼손 이런 운운하는 온갖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들한테 삥 뜯고 경찰은 이 범칙금 발급하면서 벌금 매기면서 교통 그거 하면서 삥 뜯는 게 옛날에 참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 그게 민주경찰이 됐다고 느끼듯이 민주검찰로 이제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일반 형사라고 하는 그 모든 거는 검찰이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 수사도 종결하고 기소하는 거 나와가지고 법원하고 이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한 말 많이 하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꼭 이 검사가 나와가지고 판사하고 딜을 하는 그런 식으로 딱 만들고 더 이상 검찰이 국가 권력을 대신해 가지고 국민들을 삥 뜯는 깡패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없는 일도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또 이익이나 건수에 만들어 가지고 돈 받아 먹고 또 그거를 심지어는 이 접대 상납까지 받는 그런 짓을 하는 검찰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그런 잡스러운 형사사건 이 모든 거는 경찰에서 다 시작하고 끝나게 만드는 그것이 진정한 민주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꼭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지금 조국 장관이 해야 될 검찰 개혁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학의 사건, 우병우 사건 등으로 언급되는 검찰과 관련된 온갖 비리는 현재 검찰의 위치와 상황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검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을 강제 압수수색하는 쇼를 하는 검찰. 그럴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내 대장부로서 쪽팔림을 느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진짜 수사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래 내가 쪽팔리게 이런 짓을 하면서 조직에 충성하는 이 조직은 내가 아예 자폭시키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에 동참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대요. 아, 잘하신 거예요. 훌륭하세요. 진짜 윤석열 이 검찰총장 네 계속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